네, 성공투자 오후 증시 랭킹쇼 종목 탑10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삼성전자의 날입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집중 매수로 코스피 시장에 매기가 쏠리고 있고 관련한 종목들이 또 코스닥 시장에서 탄력도를 높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삼성 이슈에 자율주행 관련주 그리고 일본 감염병 확산에 따른 테마주들이 들썩이고 있는데요. 오늘의 종목으로 이슈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도움 말씀 주실 분들입니다. 김덕호 주식회사 플래처 대표, 변영인 기업공시 연구소 대표 류용민 캐스터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랭킹쇼 종목 탑10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의 종목 10위부터 8위까지 보고 오시죠. 네, 랭킹쇼 종목 탑10 10위부터 열어보겠습니다. 10위는 CGN입니다. PCR 분자진단 토탈 솔루션 기업으로 엔데믹 영향에 지난해 실적이 급감했는데요. 비코로나 제품 판매가 꾸준히 증가해 4분기부터 실적 회복세를 보여오고 있습니다. 오늘 일본발 연쇄상구균 독성 쇼크 증후군 감염 확산 소식에 관련주들의 매기가 쏠리면서 장중 강세를 보이며 10위에 이름 올렸습니다. 9위 보겠습니다. 9위는 사마페인트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리튬 금속 전지 전해액 기술을 개발했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사마페인트는 지난달 리튬 이온 전지 전해액 첨가제 제조 특허를 취득했다고 공시한 바 있어 보유 중인 리튬 이온 전지 효율성을 높이는 첨가제 특허권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9위는 사마페인트입니다. 8위 열어보겠습니다. 8위는 위메이드입니다. 신작 나이트크로우가 출시 3일 만에 누적 매출 1,000만 달러를 돌파하고 신작 야구 게임 판타스틱 베이스볼 글로벌 출시가 임박하면서 강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판타스틱 베이스볼 글로벌 서비스를 위해 MLB와 정식 라이선스 계약을 체결한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주가는 약 2년 만에 장중 8만 원을 회복하기도 했는데 8위는 위메이드가 차지했습니다. 네, 10위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시젠입니다. 이 코로나 당시에 국내 진단키트주 대장주를 맡았던 시젠이죠. 최근에 일본에서 치사율이 30%나 달하는 전염병이 또 확산했다는 소식에 시젠 또 주가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 단기 측면에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이 이슈로 조금 더 가져가 봐도 좋을까요? 우선 이 단기적 관점에서에 대한 접근은 좀 유효하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본의 국립감염병 연구소에서 이 발표를 했는데 여기서는 아직 확산이 알려지지 않은 수준이다라고 좀 이 발표를 했고요. 작년에 941건이 보고됐고 올해 2달 동안 378건이 보고됐다. 치사율이 30%에 이른다고는 하지만 이게 굉장히 코로나19와 같은 확산세로 아직은 속당할 수 있는 어떤 이 부분은 좀 아니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일시적인 어떤 수급 유입 효과로 좀 보여지고 있는데 오늘 강세를 보이고 있는 어떤 이 계열들 보면 페니실린 계통과 쇠파계 항생제 관련주들의 수급이 오늘 좀 강한 흐름으로 좀 유입되고 있는 부분에 분자 진단의 시약 제조 회사들에 대한 이 수급 동향도 같이 좀 맞물리면서 유입된 효과로 작용하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오늘 장중 12%대까지 좀 상승을 했다가 현재 5.14포인트 상승폭을 좀 반납하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실적 기조를 좀 비교해 보면 코로나19의 엔데믹 전환 이후에 이 진단 키트에 대한 이 매출 감소 효과 여기에 따른 영업이익 적자 전환으로 인해서 2024년도에 실적 개선이라는 큰 숙제를 좀 안고 있다는 점. 이 부분은 실적과 연동하는 관점에서 올해도 굉장히 실적에 대한 전망치가 양호한 부분보다는 좀 부정적인 인식이 아직은 좀 강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단기적인 수급 유입 효과는 장중에 큰 상승세를 좀 이루지 못하고 일부 차익 매물이 반납되고 있다는 점, 이 점들을 좀 유의해 볼 때 확산세가 좀 지속되지 않는다면 일회성으로 좀 국한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 이슈가 조금 더 장기화되는 추세라고 하면 단기적 트레이딩 관점에선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봤습니다. 네, 시젠은 지금 윗꼬리를 크게 달긴 했습니다만 그 외에 수젠텍이라든지 메가이시스와 같은 일부 종목들은 계속해서 탄력을 유지하면서 이 안에서 종목별로의 탄력도 차이는 있습니다만 일단 감염 전파력에 대한 뉴스를 예의주시하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테마다 보니 뉴스에 대해서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9위 사마페인트도 개별 이슈도 체크해 봅니다. 리튬 금속 전지 전해액 기술 개발했다라고 하면서 어제 상한가 찍은 이후에 오늘도 급등세를 이어가는데 다만 오늘도 장중 상한가 부근까지 올랐다가 힘은 살짝 빠지긴 했는데 추가 상승의 힘이 있을까요? 이 이슈가 미치는 기대 어디까지 보세요? 사실 이제 이렇게 2번 정도 상한가를 이제 달성을 하게 되면은 사실 여기서 새로 진입하기는 좀 부담스럽죠. 근데 이런 2차 전지에 관련된 소재 부분들에 진출하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대표적인 게 뭐 손오공이죠. 뭐 작년 말부터 이제 계속 투자 전략을 바꾸겠다. 그래서 PE 측에서도 아예 이제 대표를 바꾸겠다. 그러면서 2차전지 투자를 하겠다고 했는데 뭐 물론 오늘 저기 손오공이 많이 급락하는 거는 뭐 이런 2차전지 관련은 아닙니다. 실제로 그 드래곤볼 작가분이 이제 작고하신 그 영향이 이제 지난 며칠 동안 급등했던 게 좀 매물이 나와서 그런 거고요. 사마페인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리튬 금속 전지 관련된 전액 기술에서 전액에서 이제 여기에 우리가 첨가제를 넣는다. 이 얘기가 지금 나왔기 때문에 이 특허 부분들이 좀 기술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사실 이런 어떤 전액 관련된 기술을 만든 거는 뭐 카이스트, 유니스트 이쪽에 있는 많은 국내 연구원 분들이 이제 다 달려붙어서 이제 만든 내용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직접적인 영향이냐라고 본다면은 사실 특허 자체를 갖고 있는 게 이제 우리가 쉽게 보면은 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뭐 쉽게 말하면 편승 효과라고 좀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에 이 사마페인트를 진입하시는 건 조금 자제를 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사마페인트가 이런 전액 관련된 특허, 이 첨가제 특허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 이제 올해도 계속 이제 투자를 하고 있는 부분 중 하나가 비정형 돌출형 차선 페인트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우리 이제 비 오고 나면은 이제 도로가 물에 잠겼을 때 사실 뭐 어떤 안내라든가 이런 내용들이 좀 가려져서 우리가 뭐 스텔스 안내 페인트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지금 많이 개선을 하기 위해서 제품 개발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비슷한 일례로 뭐 이런 화학 제품이라든가 도료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최근에 이제 유가 부분들 좀 한 번 더 살펴보셔야 되기 때문에 좀 성급하게 투자를 판단하시기보다는 오늘장의 주가만 보시고 성급하게 판단하시기보다는 조금 차익 실현 이후에 조정 이후 접근을 한번 보시는 게 어떨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제가 오늘 따로 제가 제시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손절가는 8,0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급등한 만큼 우선 좀 차익 실현 이후에 조금 더 상황을 지켜보자. 9위 사마페인트 말씀 들어봤고요. 계속해서 8위 위메이드 또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난주에 위메이드의 위믹스의 급락과 함께 장영국 전 대표의 또 사임 이슈가 맞물리면서 급락을 했었죠. 그러다가 다시 또 반등에 나서는 모습입니다. 역시나 이 나이트크로우의 글로벌 흥행과 함께 또 기대감에 좋은 흐름 보이고 있는데 위메이드 주가 상승세 조금 더 기대해봐도 좋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예, 우선 뭐 실적과 연동해서 조금 더 추가적인 상승은 좀 여력이 있다라고 좀 판단을 해봤습니다. 우선 나이트클로의 이 글로벌 출시 흥행 기대감들이 좀 지속되고 있는데 최근 위믹스 플레이 안에서에 대한 미르포를 제치고 1위를 좀 차지했다. 이게 전체 이 게임 스토어의 1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이 코인과 연동될 수 있는 이 게임 플랫폼 안에서 1위를 좀 차지했다는 것인데 여기서 뭐 더해서는 뭐 동시 접속자가 30만 명에 좀 육박했다. 이 부분이 3일 만에 약 한화 133억 원의 매출을 좀 기록하면서 오히려 이 실적에 대한 개선 기대감으로 좀 작용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을 해봤습니다. 지난해 실적에 대해서는 이 IP에 관련된 이 라이선스 부분이 4분기에 좀 인식이 좀 되면서 매출액은 증가했는데 영업이익의 부분에서는 크게 좀 회복하지 못하고 있는 추세 안에서 1분기에 신작 게임에 관련된 호조 부분 그리고 과거에 좀 분쟁의 요소를 좀 작용했던 미래전설 IP 부분에 대한 분쟁이 최종적으로 좀 마무리되면서 여기에 관련된 향후의 라이선스로의 유입 효과 여기에 더해서 신작 게임의 출시 기대감들 여기에 이어지는 실적 연동 베이스는 올해 상반기까지 굉장히 위메이드의 호조로 좀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3월 초까지 위믹스 코인 이슈로 좀 상승을 좀 했다가 이후에 조정을 좀 받았지만 최근의 상승은 실적 개선에 관련된 기대감들 여기에 더해서는 신작 게임 출시 흥행에 관련된 어떤 기대감들이 수급 유입을 좀 더 더하는 형국이 아닌가라고 보이고요. 오늘 85,500원 52주 신고가 영역을 좀 터치한 이후에 일부 상승폭을 좀 되돌리긴 했지만 현재 주가 추세는 좀 굉장히 좀 비교적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흥행 기조 안에서 상승 여력이 있다라고 좀 판단해봤습니다. 저는 목표가 87,000원 그리고 손절가 71,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미르 아이프 분쟁 마무리와 또 신작 흥행 기대까지 위메이드 추가 상승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 주셨습니다. 계속해서 7위와 6위 종목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7위 열어보겠습니다. 7위는 선박블록 관련 조선기자재 업체 현대힘스입니다. 미국 정부가 조선과 해운산업에서 발생한 중국의 불공정 무역에 대한 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전망되면서 반사이익이 기대되며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조선블록 사회 제작사 가운데 국내 최대 생산 능력을 보유한 사실도 부각돼 실적 개선 기대감도 커지고 있습니다. 7위는 현대힘스입니다. 6위 보겠습니다. 6위는 RS 오토메이션입니다.
최근 로크웰 오토메이션이 산업용 인공지능을 위해 엔비디아와 협업한다는 소식이 전해진 가운데 RS 오토메이션이 로크웰 오토메이션의 로봇 모션 제어기를 공급 중인 것으로 알려져 부각되고도 있는데요. 전날 급등에 이어서 오늘도 장중 두 자릿수 강세를 보이며 4거래일째 상승폭을 켜내고 신고가를 경신했습니다. 6위는 RS 오토메이션입니다. 네, 7위 현대 힘스와 함께 조선 기자재 업종에 대해서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미중 갈등, 일본의 금리 인상, 그리고 유가 상승까지 좀 맞물리면서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분위기는 조성이 되고 있고 시세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에 좀 강하게 움직였던 데 따른 오늘은 좀 제한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긴 한데 현대 힘스가 많이 거론이 되고 있거든요. 그만큼 좀 기대가 높을까요? 일단 현대임스 같은 경우는 뭐 배관 쪽 설비 관련이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현대중공업을 비롯해서 뭐 현대미포조선 이런 관련사들이 수주가 늘어나게 되면 당연히 기대감이 커지겠죠. 그러니까 이 내용은 이제 사실 미국의 이제 무역 대표부, 그러니까 USTR에서 이제 지금 미국의 5개 노조의 의견을 지금 수렴하면서 나온 행동이 지금 자막에 보시는 것과 동일하게 나오는데 지금 이제 조선업종 자체뿐만 아니라 해운, 조선을 비롯해서 지금 중국이 지금 그 동안에 많은 수주를 받고 있다. 특히나 뭐 컨테이너선, 화물선 모든 부분들에서 굉장히 많은 수주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사실상 지금 불공정 계약이 뭐 관행처럼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조사해달라라는 내용이 지금 미국의 5개 노조가 지금 신청을 했고요. 여기에서 이제 미국 무역 대표부 같은 경우에는 무역법 310조를 이제 의거를 해서 지금 조사를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내용을 조금 더 깊게 살펴보니까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난 2015년도부터 해서 10개년 계획으로 이제 중국 제조 2025에 조선업을 이제 10대 과업으로 선정을 한 바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중국 정부에서는 과감하게 이제 덤핑 전략을 쓰고 있고 여기에 이제 정부의 등을 잇고 있으니까 카르텔이 너무 세다. 이거를 일반 민간 기업들이 미국 기업들이 지금 뚫기가 도저히 힘들다. 그러니 이걸 관련 한번 확인해 달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 건데 어쨌든 간에 만약에 이렇게 미국에서 이렇게 실질적인 조사가 들어가고 중국의 조선사들에 대해서 제재가 들어가기 시작한다면은 자연스럽게 지금 갖고 있던 중국의 조선사 포지션들이 어떻게 보면 한국이라든가 다른 나라들로 조금 이관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 가스선 같은 경우인데 지금 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가스선 수요 뭐 관련된 수주들이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죠. 뭐 대표적인 게 뭐 오세안에서 지금 뭐 암모니아 선박이라든가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뭐 하나오션 같은 경우에도 뭐 지금 이번에 LNG선 수주를 하게 되면서 이후에 또 얼마나 큰 수주를 하겠느냐 이 얘기가 지금 너무 논란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런 상황에서 현대임스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일종의 중립지대죠. 뭐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선박이 어떤 선박이냐가 중요하기보다는 선박 자체에서의 설비 부분들을 좀 더 강하게 짙게 잡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선박 부품주들도 한번 다시 봐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동안에는 선박주가 뭐 실제 조선주가 먼저 올라갔다면은 이제는 이 조선의 기자재들 부품들을 납품하는 기업들도 한 번쯤은 고민해 볼 때가 되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조금 아쉬울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21,000원. 그러니까 직전에 한번 달성을 했다가 빠진 수치가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현대인스 자체가 지금 신규 상장을 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자연스러운 매물 출회 이 부분만 좀 유의하신다면은 큰 어려움은 없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16,000원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좀 내가 이런 부품주 쪽에서 조금 찾기 좀 쉽지 않다라고 하신다 하면은 뭐 하나오션이나 현대중공업 뭐 이런 실질적인 선박사들을 바로 이렇게 조선사들을 바로 투자를 하시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현대힘스와 더불어서 조선 기자재주들에 대해서 의견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6위 RS 오토메이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어서 오늘 급등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상승폭은 조금 줄어들었지만요. 어제는 엔비디아와 이 RS 오토메이션 협력 맺은 로크웰과 또 이 AI 분야 협력 소식에 긍정적인 영향 받으면서 급등한 모습인데 단기 이슈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조금 더 지켜봐도 좋을까요? 일단 이게 이슈가 좀 지속되진 못할 것이다라고 좀 보여주고 있는 게 이게 단순하게 어떤 실질적인 어떤 수혜 기대감보다는 어떤 수급에 관련된 어떤 이슈만 좀 부각된 흐름이 아니었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전일 엔비디아가 미국의 자동화기기 최대 업체 이 로크웰과 AI 협력에 관련된 이슈가 좀 부각이 됐고요. RS 오토메이션이 2021년도 2월에 로크웰과 스마트 팩토리 제어기에 관련된 파트너십을 체결했다는 이 이슈 때문에 어제에 이어서 오늘 급등이 좀 나오고 있는 것이거든요. 실질적인 어떤 사업 구조를 보면 이 회사의 주 사업이 로봇을 제어하는 이 컨트롤러 그리고 인버터를 공급하고 있는데 여기에 더해져서 에너지 부분에 들어가고 있는 에너지 변환 장치를 공급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전체 매출 포지션의 60.3%가 로봇 제어 부분에서 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AI와 관련돼서 사업의 접점은 아직은 없다라고 좀 보는 게 타당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실적 기조를 보면 반도체 공정 투자에 관련된 지연 여파로 인해서 매출액이 22.2% 감소했고 영업이익이 적자 전환을 했기 때문에 올해 이 실적 개선이라는 이 숙제를 좀 안고 있는 셈이고요. RS 오토메이션의 경우에는 로봇 사업 기대감에 관련된 이슈가 부각될 때 수급 유입 효과가 좀 있다는 점. 여기 관점에서는 뭐 엔비디아에 관련된 파트너십 관련된 기대감보다는 26일 지금 엔젤 로보틱스의 상장에 관련된 로봇주 수급 관점에서도 접근은 가능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단기적 상승 탄력도가 좀 높았기 때문에 신규적 접근 관점에서는 좀 부담스러운 자리다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보유자는 한 2만 1,00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조금 더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보유가 좀 유효하지 않나라고 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단기 수급 이슈에 따른 움직임으로 6위 RS 오토메이션에 대한 진단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의 종목 10위부터 6위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네, 오늘 시총 1위의 질주 속에 코스피 단숨에 2,690선 회복을 눈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시각 특징주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의 5% 급등과 함께 삼성향 종목들은 더욱 강한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삼성의 반도체 소재, QLED 소재, 그리고 삼성 SDI 향으로 2차전지 소재까지 납품하고 있지만 시장의 인기를 덜 받았던 한솔케미칼이 오랜만에 주목받고 있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수급이 유입되는 가운데 현재 8% 가까이 상승폭 확대하고 있습니다. 감염병에 대한 우려 속에 오늘 진단키트주들 강한데요. 그 가운데 지노믹트리는 개별 이슈를 내면서 탄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 방광암 조기 진단을 위한 체외 분자 진단법 얼리텍비가 미국에 이어 이번에는 한국 식약처로부터 혁신 의료기기에 지정받았다고 밝혔는데요. 오늘 장중 두 자릿수의 급등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닷새 만에 반등하면서 현재 23,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 봄날이 다가오자 의류주들이 들썩이고 있는 가운데 최근 에슬레저룩의 인기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안다르는 지난해 매출 2,026억을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내수뿐 아니라 일본, 싱가포르 등 해외에서의 성장과 함께 올해 실적도 기대된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이에 보유하고 있는 에코마케팅은 외국인의 수급이 2월부터 꾸준히 유입되면서 주가 조용한 오름세를 이어왔는데요. 7거래일째 빨간불 켜내는 가운데 오늘 52주 신고가 경신하면서 4%의 상승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그룹사나 계열사들은 빨간불이 짙은 반면에 SK그룹주들은 전반이 약세를 띠고 있습니다. 특히 SK하이닉스 17만 1,000원의 고점을 찍고 계속해서 내려오고 있는데요. 엔비디아양 물량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 때문일까요? 연이틀 음봉 그리는 가운데 오늘도 3% 하락하면서 15만 5천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 시각 특징주 살펴봤습니다. 네, 삼성전자가 하드캐리하는 코스피 시장 대비 코스닥 시장 좀 제한적인 움직임으로 다소 좀 온도차는 있습니다만 삼성발 이슈에 파생된 중소형주들에 대한 탄력도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의 종목으로 계속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죠. 5위부터 3위까지 보고 오시죠. 네, 5위 열어보겠습니다. 5위는 텔레칩스입니다. 삼성전자가 세계 10대 자동차 부품업체인 독일 콘티넨탈의 전장 사업 부분을 인수를 검토 중이라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텔레칩스는 콘티넨탈을 고객사로 두고 있는 사실이 부각되며 급등을 보였습니다. 장중 두 자릿수 강세를 보였는데 현재는 상승분을 일부 반납한 모습입니다. 이어서 4위 열어보겠습니다.
4위는 LG생활건강입니다. 매출 감소 추세 종료에 따른 증액 추세가 전망된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강세를 보였는데요. 하나증권에서는 올해 대중국 매출 성장이 예상된다며 목표 주가를 30%나 상향하기도 했습니다. 리포트에 따르면 LG생활건강은 올해 대중국 성장 전환과 비중국향 판로 개척을 통해서 지난 2년간의 매출 감소 추세 종료가 기대되고 완연한 증액 추세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했는데요. 4위는 LG생활건강입니다. 네, 이어서 3위 보겠습니다. 네, 3위는 현대차입니다. 전날 한국신용평가가 현대차와 기아의 신용등급을 최고 단계 직전인 AA+ 긍정적을 부여하고 이익 창출력과 우수한 재무구조 등이 뒷받침되고 있다며 등급 전망도 상향했는데요. 추가적인 주주 환원책을 발표하고 자산 효율화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며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증권가 리포트까지 나오면서 상승에 탄력을 넣었습니다. 3위는 현대차입니다. 계속해서 5위 텔레칩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 두 가지 뉴스가 나왔죠. 어제는 이 미국 레이더 기업에 투자한다는 소식, 또 오늘은 삼성전자가 세계 10대 자동차 부품 업체 콘티넨탈 전장 사업 부문 인수한다는 소식에 또 긍정적인 영향 미치면서 상승 보이고 있는데 텔레칩스 좀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김덕구 대표님? 텔레칩스 같은 경우는 10월 17일자 방송 때도 말씀드렸고 그제도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일단 텔레칩스 차트를 보신 분들은 다 아실 겁니다. 그러니까 유독 재미없게 계속 그래도 상승 꾸준하게 하고 있는데 가끔씩 좀 이벤트에 튀어나는 모습이 좀 많이 나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하락이 나왔던 거는 사실 직접적으로 텔레칩스에 영향이 있다라고 보기보다는 텔레칩스의 고객사의 일부 사업부를 인수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텔레칩스에 있던 영향력들이 아무래도 삼성전자가 조금 눈여겨보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으로 좀 해석이 된다고 봅니다. 근데 물론 텔레칩스가 가지고 있는 이 ADAS라든가 이런 차량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나 이런 부분들은 확실히 기술력을 많이 인정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작년 9월에 테슬라에서 슈퍼컴퓨터 도조에 대해서 이제 공개가 되기 시작하면서 이때 당시에도 텔레칩스가 좀 급등을 했던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자율주행 부분에서는 완전 자율주행을 하기까지는 아직까지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이런 우리가 첨단 운전자 보조 시스템 같은 ADAS를 납품하는 기업들이 조금 안정적으로 좀 실적을 가져가기에는 유리한 포지션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2월 16일 날 이제 급등했다 좀 매물 나왔던 거는 그만큼 이제 전년 실적이 이제 발표가 되면서 나왔던 현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앞으로 그러면 이제 텔레칩스를 만약에 투자를 한다라고 했을 때 어떤 부분을 관점을 봐야겠느냐라고 하신다면은 마찬가지로 지금 이제 진행하고 있는 사업들 부분들에서는 충분히 유리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이제 미국의 레이더 기업이었던 오라에 대해서도 이제 지분 투자를 지금 하게 되는데 조건부 지분 인수 투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투자를 하지만 지금 당장 지분 관계를 계약 체결을 하지는 않겠다. 다만 이후의 성과에 따라서 지분을 이제 인수하는 것으로 조건부 인수를 하겠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오라가 지금 이제 이번에 개발하고 있는 것도 우리가 과거에 라이다 하면서 우리가 레이저 탐지 장비라고 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만은 이제 또 레이더라고 해서 그냥 알파벳으로 치면 레이더가 똑같습니다. 근데 대문자로 이렇게 큼지막하게 써놓더라고요. 그러면서 차세대 레이더 쪽을 이제 계속 개발하고 있는 오라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앞으로 이제 실적 가치를 좀 감안을 했을 때는 우리가 목표가를 조금 더 높여봐도 충분히 기대가 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미국 기업에 직접적으로 투자를 한다는 거는 지금 대선으로 굉장히 첨예하게 다투고 있는 두 후보의 정책에서도 미국 내 기업을 육성하는 데 있어서 초점을 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어떤 어드밴티지도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는 점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단 목표가는 35,000원 선으로 좀 이전 고점을 좀 돌파하기에는 단기간에 급등하기는 조금 쉽지는 않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여전히 이제 상반기 목표를 지난 28,000원에서 조금 더 상향시켜봐도 충분히 매력적인 시기다라고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손절가는 27,000원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네, 좀 음봉인 것이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좀 돌파에 대한 기대감을 짚어주셨고요. 자율주행 관련주들이 너무 그동안 못 갔기 때문에 다음 차례로서의 좀 순환매, 이 반등에 좀 탄력을 받아갈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겠습니다. 오늘 텔레칩스, 현대오토에버 비롯한 피런티어 같은 자율주행 관련주도 들썩이는 모습이었고요. 이어서 4위 또 모처럼 반등 주고 있는 LG생활건강도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더 나빠지기는 어렵다. 하나증권의 이 목표가 상향 리포트 효과 플러스 최근에 기관의 꾸준한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습니다. 이 포인트가 중국 매출 턴어라운드에 대한 기대가 좀 실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오늘 주가 상승 이후에 좀 바닥을 잡고 좀 더 힘을 내줄 수 있는 여지 얼마나 크게 보세요? 가장 관건은 1분기 실적에 관련된 부분 수익 개선이
상승의 트리거가 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는데 지난해 매출의 어떤 가장 큰 영향은 이 중국인 관광객들의 유입 효과임에도 불구하고 이 중국항 매출 부분이 계속해서 좀 감소되고 있던 점, 이 부분이 영업이익의 감소 기조로 좀 이어지면서 굉장히 실적 요인에서 가장 큰 몫을 좀 차지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2년여간에 걸쳐서 계속해서 이 중국향 매출 비중이 좀 감소됐고 이 부분은 일정 바닥 이후에 대해서는 추세가 좀 전환됐다는 최근의 시그널도 좀 있었고요. 1월과 2월의 수출 데이터, 화장품 수출 데이터를 좀 비교해 봤을 때 1월에는 중국향 이 수출 데이터가 조금 더 회복하면서 한 17% 정도 증가됐던 어떤 추이가 좀 있었는데 근본 2월에는 이 화장품 안에서에 대한 희비가 조금은 있었습니다. 이 기초 화장품 부분에 대해서는 중국향 매출 비중이 약 7% 정도는 회복을 해줬는데 색조 화장품 부분에서는 한 14%에서 많게는 20% 정도의 판매량이 좀 감소됐다는 이런 부분들은 일단 1분기 실적의 관점에서는 LG 생활건강이 그래도 상당히 개선된 실적을 발표하지 않을까로 좀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보면 지금 헬스앤뷰티 부분에 대한 오프라인 매장에 대한 공략 가시화 부분 그리고 작년 4분기부터 준비했던 이 비중국향에 관련된 이 매출 비중을 조금 더 늘리기 시작하면서 여기 관련된 매출 다변에 관련된 수익인식 이 두 가지가 포인트가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어떤 사항들을 보면 지금 이 수급 측면에서 30만 원에서 35만 원대 지난해 10월부터 답답하게 좀 이어졌던 이 박스권을 최근에 좀 돌파했다는 이 부분은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상당히 좀 개선됐다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1분기 실적에 대한 수익 개선 효과를 입증해 난다면 단기적으로는 241선은 43만 원 정도는 충분히 돌파가 가능한 시그널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저는 단기적 목표가는 한 43만 원 정도를 예상해 보고요. 손절가 31만 6천 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단기적 목표가 43만 원 LG생활건강에 대해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3위 현대차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모처럼 만에 반등이 나온 모습입니다. 또 어제 또 정부가 주주환원과 관련한 세제 지원 책 또 방침을 밝혔었죠. 또 이에 대해서 영향을 받는 모습인데 현대차 좀 어떻게 보시나요? 당연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좀 가장 많이 수혜를 받던 기업 중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만은 사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이제 무야무야 되다 보니까 그만큼 주가 조정을 좀 많이 대부분 기업들이 좀 많이 받았습니다. 반면에 이제 현대차가 지금 버틸 수 있는 이유는 그만큼 지금 현대차가 하고 있는 기업 밸류업에서 그러니까 주주 달래기식의 기업 밸류업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실적을 계속 만들 수 있는 좋은 먹거리들을 좀 가져가고 있다는 점이 좀 강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불어서 지금 하반기에 그러니까 아이오닉 9, 그러니까 기존의 아이오닉 7이었죠. 모델명을 지금 변경을 해서 지금 신모델 공백을 지금 굉장히 빠르게 채워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테슬라만 하더라도 사실 지금 신규 모델이 나온 게 사이버 트럭 이후에는 지금 전혀 나온 게 없죠. 그러다 보니까 사실 지금 기존 라인업만 가지고 승부수를 봐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아이오닉 7을 아이오닉 9으로 모델명까지 변경해가면서 출시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는 이번 아이오닉 9의 모델은 상당 부분 실적을 좀 개선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더불어서 지금 SUV 차량이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팬데믹 때야 사실은 아웃도어라든가 이런 행동을 하기 좀 많이 어려웠겠습니다만은 물론 지금 일본에 전염병도 있기 때문에 이게 또 국내 들어오면 어쩌냐 이렇게 걱정하는 분도 계시겠습니다만은 저는 오히려 이런 활용면에서 봤을 때 지금 SUV 시장에서는 또 다시 한번 또 좋은 이미지를 만들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아쉬운 점은 또 분명히 있습니다. 현대차가 이제 그동안에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해서 이제 주주들 이제 계속 올려달라, 주주들에 대해서 힘 좀 써주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지금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문제도 있고요, 외부적으로 나타난 문제가 있는데 내부적으로는 지금 이제 노무 리스크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지금 노조 측에서도 이번에 최대 성과금을 달라, 더 나아가서 지금 기존의 정년 60세를 64세로 늘려달라 이런 걸 지금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까 고용부가 중재를 해도 지금 쉽게 지금 해결법이 지금 나오지는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작년에도 특별 성과금으로 노조에서 수령했던 그 특별 상여금이 현대차 10주 그리고 기아 24주였다는 점을 좀 감안해 보신다면은 이게 이제 환원으로 이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일단 이런 지급 현상들이 좀 나오게 되면은 거래는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은 주가가 과연 좀 높게 형성이 될 수 있을지가 좀 걱정이 되긴 합니다. 더 나아가서 지금 미국 의회조사국도 지금 마찬가지로 지금 리스크를 잡고 있죠. 그동안에 현대차가 미국 시장에서 IRA로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원인은 차량을 판매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상업용 자동차, 그러니까 리스 부분을 활용을 해서 잡아왔었는데 IRA를
발효하기 전에만 하더라도 현대차에서 팔고 있던 전기차는 사실 리스 비중이 한 5%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오히려 지금 리스 비중이 40%가 초과하다 보니까 이거를 과연 이번 미국에서 어떤 식으로 보게 될지 이게 또 리스크는 있습니다. 근데 저는 그래도 이 현대차의 주가를 한번 끌어들일 모멘텀이 하반기에 또 한번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게 대표적인 게 바로 이제 인도 법인 IPO입니다. 그러니까 인도 법인 IPO 이후에 본격적으로 지금 이 현대차에 대한 모멘텀은 사실 인도 시장을 잡고 있는 것만 하더라도 충분히 성장성을 좀 대변해주고 있다는 점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이제 보유하신 분들이라 하더라도 일단 손절가는 22만 원 선 라인을 한번 타이트하게 잡고 기다리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중 목표가는 28만 원입니다. 이전보다도 좀 상당히 높은 주가라고 좀 생각할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지금 현대차가 갖고 있는 점유율과 브랜드 파워 아직까지는 충분히 유효하지 않을까라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기아는 사실 좀 주춤하긴 합니다만 현대차가 2%대 상승으로 추세를 잘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저 PBR 수혜뿐만이 아니라 일본 엔화가 점진적인 강세로 간다면 가격 경쟁력에 따른 자동차 업종에 대한 수혜 기대감까지 가져볼 수 있는 만큼 앞으로 더 지켜보시죠. 네, 3위 현대차까지 체크해봤고요. 실시간 유튜브 시청자분들의 의견도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자, SHA님께서 삼성전자의 블랙홀 소용돌이가 점점 빨라진다. 샴푸님께서도 오늘 삼성전자만 가고 그 외의 종목들은 힘이 약한 부분에 대해서 꼽아주셨는데요. 오후장 들어서 삼성전자에 대한 집중도가 더욱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 외국인이 삼성전자만 사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집중된 매수를 보이면서 사실 코스피 지수가 오늘 1% 넘는 상승이긴 합니다만 거의 다 삼성전자 때문에 오르는 것이고 그 외의 종목군들을 살펴보면 코스피 지수에 미친 영향은 지금 미미한 상황입니다. 삼성전자가 하드캐리를 하고 있고 거의 장중 6%까지 급등하는 모습이고요. 골드여신님께서도 삼전이 삼전했네요 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모처럼 하이닉스 대비 쏘고 있는 삼성전자, 엔비디아발 그 훈풍을 받는 모습이고요. 오늘 또 주총이기도 했죠. 앞으로의 기대감을 더욱더 실어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콜라님께서도 삼성전자와 그 친구들이 간다라고 꼽아주셨고 원샷 원킬님께서도 원익 IPS VR 발동했다라고 하면서 오늘 CXL 관련한 엑시콘뿐만이 아니라 PSK홀딩스, 가온칩스, 원익 IPS, 이오테크닉스 일제히 삼성 친구들의 오름세가 코스닥 시장에서도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관련한 분위기 더 짚어보도록 하죠. 사실 지금 유튜브에서 다 삼성전자 얘기만 하고 계세요. 우리 사랑둥이님께서는 삼성전자를 들고 계신지 기분도 굉장히 좋아 보이시고 삼성전자를 오늘 보유하고 계신 분들 정말 나릅니다.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관련한 종목군들까지 탄력도가 좋은데 사실 그동안 SK하이닉스의 우위를 점치는 분위기들이 많았잖아요. 삼성전자가 끌고 가는 친구들의 시간이 이제 좀 왔을까요? 일단은 크게 좀 두 가지 포인트. 1분기 실적에 관련된 기대감들이 굉장히 좀 커졌다라는 점과 HBM 반도체 관련해서는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에 비해서 좀 뒤처졌다는 인식이 있었는데 어제 젠슨 황 CEO가 HBM 반도체에 대해서 삼성전자 걸 좀 테스트하고 있다라는 어떤 이슈가 수급으로 좀 반영된 효과가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관점에서는 지금 SK하이닉스의 단기 이벤트가 좀 더 부재하다는 어떤 인식이 좀 있고 삼성전자의 경우에는 memcon 2024에서 CXL 디램에 관련된 사용 검증된 기술 공개 이슈도 좀 아직은 남아있기 때문에 여기에 더해져서 수급 이연은 조금 더 진행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랑 장비 공급사들의 주가 흐름도 굉장히 좀 양호한데 PSK홀딩스가 11%대, 제우스, STI, 이오테크닉스, 제너쌤들이 좀 굉장히 좀 강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수급은 순환매 된다라는 점은 좀 참고를 하면 좋지만 지금 이 엔비디아의 GTC 2024에 대한 세론 효과 이후에 단기적 이벤트에서는 CXL이라는 어떤 관점에서 수급을 좀 더 주목하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해봤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 좀 팔까 말까를 고민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거든요. 오늘 이제 급등이 나오다 보니까 그래도 보유가 유효한가요? 아니면 단기적인 이벤트에 따른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저는 삼성전자는 지금도 공략 가능하다고 보고 있어요. 왜냐하면 SK하이닉스가 그동안 상승했던 이력에 대비해서 삼성전자 어제 이 주가 초입 구간을 보면 7만 1,000원대까지 주가 좀 장중에 좀 밀렸던 경향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어제가 가장 좋은 매수의 기회가 아니었나라고 좀 보고 있고 오늘의 상승은 일시적인 5.4%대에 대해서 이게 크게 올랐다라고 좀 그동안 좀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점진적인 수급이 개선되고 있다는 관점, 네. 거기서 이제 우리가 코스피 지수와 좀 연동되는 효과에서 삼성전자를 좀 더 주목해 본다면 저는 8만 원 미만에서는 계속해서 좀 모아가도 괜찮은 구간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오히려 수급 개선 그리고 그동안 눌렸던 데 따른 강한 반등의 힘을 추가적으로 가져볼 수 있겠다. 그리고 CXL 관련해서 mem콘 2024에 대한 기대감도 살아있고 또 1분기 실적 기대도 요즘 조금씩 추정치가 상향이 되고 있는 부분 맞물려서 보유 신규 매수도 유효하고 관련한 종목들에 대한 기대도 지켜보자라고 꼽아주셨습니다. 그럼 김덕호 대표님, 삼성전자가 가면 사실 다 여기로 매기가 쏠리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다른 종목들이 힘을 못 쓰기도 하고 그리고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도 이제 삼성전자로 또 가게 되면 여기 또 쉬나라는 의견 주실 것 같은데 그럼 역발상적으로 SK 하이닉스 지금 쉴 때 매수도 유효한지 그 분위기도 같이 살펴볼까요? 일단 오늘은 뭐 1패를 정립했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이제 SK 하이닉스가 오늘 좀 매물이 나왔던 것도 뭐 그동안 이제 프리미엄이나 밸류에이션을 좀 봤을 때는 삼성전자보다 좀 먼저 움직이다 보니까 나온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더불어서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이렇게 수급이 쏠리는데 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어떻습니까?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오늘 외국인 기관들이 좀 일부 물량을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지금처럼 이렇게 3% 빠지는 거에 있어서 그렇게 큰 영향을 줄 만큼의 어떤 수급이 바뀌고 있다. 뭐 그렇게 해석하는 거는 너무 좀 과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게 뭐 SK 하이닉스를 지금 투자해도 되나요? 삼성전자를 투자해도 되나요?라고 물으시기보다는 지금 왜 삼성전자가 갑자기 이렇게 지금 급등을 하게 됐는가? 결국은 이제 GTC에서 나왔던 얘기들 때문이죠. HBM3 계속 이제 필요하다. 그리고 AGI 부분에서는 계속 강화된다. 이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지금 어떻게 보면 희비 교차가 좀 단기적인 나온 거라고 보고요. 때문에 저는 이 두 종목을 모두 투자하시는 거는 아까 변영인 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8만 원 이하에서 삼성대 모아는 거 충분히 매력적인 전략이다 하시는 것처럼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지금 시점에서 뭐 계속 보유하신 분들이라면 크게 부담은 없습니다. 다만 가장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이 두 종목이 좋다고 해서 그럼 나 50%는 하이닉스 사고 50%는 삼성전자 사야지. 이거는 사실 반도체 업종에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다 담은 격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투자 비중의 관리에서는 조금 투자자분들의 노하우가 좀 필요하다로 요약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지금 14만 원 선 이상에 있는 이 SK 하이닉스라면도 저는 충분히 부담 없이 저는 모아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잠시 후에 삼성전자에 대해서는 더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에 대한 관심이 가장 높은 만큼 시청자분들의 의견을 통해서도 같이 살펴봤고요. 더 나아가서 오늘의 종목 2위와 1위까지 확인하고 진단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2위 열어보겠습니다. 네, 2위는 삼성생명입니다. 정부가 주주 환원과 관련한 세제 지원 방침을 밝힌 가운데 금융주들이 상승세를 보였죠. 정부는 밸류업 정책의 일환으로 기업의 자사주 소각분이나 주주 배당 증가분에 대해 법인세 감면 혜택을 제공하고 배당을 받은 주주에게도 세제 혜택을 줄 것이라고 발표했는데요. 삼성생명은 오늘 외국인과 기관 동반 매수세 4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해 2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마지막 1위 보겠습니다. 네, 1위는 역시 삼성전자입니다. 오늘 정기주주총회를 통한 개최한 삼성전자는 2023년 기준으로 연간 9조 8천억 원의 배당을 지급할 계획이고 앞으로도 주주 중시의 경영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에 더해서 엔비디아가 삼성전자의 고대역폭 메모리를 테스트 중에 있고 잭슨왕 엔비디아 CEO가 삼성전자의 고대역폭 메모리에 대한 기대감을 드러내면서 상승에 탄력을 넣었습니다. 주가는 장중 7만 7천 원 선도 회복하기도 했는데 1위는 삼성전자가 차지했습니다. 네, 2위 삼성생명을 비롯한 저 PBR 관련주들 체크해 보겠습니다. 지금 2월 한 달 동안 워낙 가파르게 올랐던 데 따라 3월 들어서 좀 조정이 나오기는 했습니다만 저 PBR주도 최근에 등락을 거듭하면서 수급이 다소 좀 집중도가 풀리기는 했지만 계속해서 후속 대책이 나오고 있단 말이죠. 저 PBR 관련해서 지금 법인세 추진에 대한 이슈도 부각이 되다 보니 그래도 좀 이런 조정받은 자리에서 계속해서 관심이 가져야 되지 않을까. 네. 삼성생명을 좀 대표적으로 진단을 해볼까요? 우선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의 핵심은 이 세제 지원안이 어떤 것들이 좀 있을 것인가.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ETF의 유입 요건. 이 두 가지가 핵심 포인트인데 지금 아직은 가시화된 내용들이 없고 확정된 내용들이 없기 때문에 이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관련된 의문들이 좀 남아있던 것들은 사실입니다. 수급적인 측면을 보면 92,000원대를 이탈하지 않았기 때문에 삼성생명의 경우에는 뭐 현재 추세는 좀 유효하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전체적으로 지금 저 PBR 관련 종목들 안에서에 대한 옥석가리기라는 것은 얼마만큼 추가적인 주주 환원 정책을 내세울 수 있을까 이 부분이 좀 관건인데
같은 이 금융주 또는 이 보험업종에 관련해서는 자사주에 대한 비중이 높은 종목들을 특히 더 주목해보자라고 언급드린 바 있었습니다. 삼성생명의 경우에는 전체 발행 주식이 2억 주인데 2,042만 주의 자기 주식을 좀 보유하고 있습니다. 전체 발행 주식의 10.4%에 해당될 수치인데 이 부분이 법인세에 대한 이 세제 혜택과 맞물려서 이 세제 지원안들이 확정된 어떤 기대감들을 좀 수반해 본다면 삼성생명은 추가적인 자사주 소각에 관련된 의지 내지는 주주 환원 정책에 대한 추가적인 설정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말 배당액이 3,700원인데 시가 배당률이 5.1%대였기 때문에 이익 개선율들이 좀 더 늘어난다면 배당 성향은 좀 더 증가될 수 있다. 여기에 더해져서 추가적인 자사주의 소각 결정까지 좀 더 이어진다면 삼성생명의 경우에는 어떤 이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도입 기대감들이 조금 더 수급적인 측면에서 유입 효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본의 도입 사례를 좀 대비해 봤을 때는 전체적으로 프로그램 도입 초기에 15% 정도의 평균 주가의 조정 양국이 좀 있었고요. 이후에 40에서 50% 정도의 주가 상승 여력들을 좀 보인 측면들이 좀 있었기 때문에 삼성생명이 그동안 2월 중순 이후에 강하게 좀 단기적인 상승을 좀 했다라고 좀 보여지지만 전체적인 어떤 상황에서는 PBR과 좀 대입해 봤을 때는 저는 약 30% 이상의 주가 좀 반영 여력은 남아있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목표가 단기적으로 봤을 때 한 10만 4천 원을 좀 제시해드리고요. 손절가는 9만 1,5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네, 밸류 프로그램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 또 삼성생명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계속해서 오늘의 1위 삼성전자 빼놓을 수 없겠죠. 이야기 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두 분 다 이 8만 원 밑에서는 좀 모아가는 전략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좀 어디까지 기대해 볼 수가 있을까요, 김동규 대표님? 일단 급등의 연속성을 많이 궁금해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러시겠죠. 그러니까 지난 2020년에서 21년 넘어갈 때도 한참 10만 전자설 얘기가 나왔는데 이때 이제 마지막으로 삼성전자를 붙잡으셨던 분이 이제 96,800원이라는 이 펜트하우스에 지금 살고 계신 분이 계실 겁니다. 아까 잠깐 채팅 보니까 한 분 지금 시청자분도 계신 것 같은데. 계신데요. 그러니까 이게 뭐를 의미하냐면은 우리가 가격이라는 부분만 보고 접근을 하면은 사실 올랐기 때문에 맞는 거고 떨어졌기 때문에 틀린 거다 이렇게 접근을 하면은 사실 삼성전자를 어떻게 투자를 하겠습니까? 그거랑 마찬가지로 일단 저희가 지금 오늘 이렇게 가격적인 상승이 나타났던 원인도 결국 보면은 엔비디아향 HBM3의 매출이 이어질 가능성이 기대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기대감이 그대로 나왔던 마지막 시즌이 언제였냐라고 살펴본다면은 지난 1월 2일, 그러니까 79,800원에서 8만 원 선을 아직 미처 도달을 못했을 때다. 이렇게는 설명이 납득이 가능하겠죠. 그러면 당연히 지금 오늘 장주에서 좀 매도를 하고 싶은 분도 분명히 계실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데 저는 만약 투자자분께서 혹은 시청자분께서 만약에 비중이 너무 과도하지 않으시다면은 삼성전자는 저는 꾸준하게 계속 8만 4천 원까지는 올 한 해 계속 모아가야 된다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말도 있습니다. 다른 주식 삼성전기나 아까 방금 대표님 말씀하셨던 삼성생명이나 이런 종목들은 신용잔고 써가면서 대출해가면서 내가 투자를 해야겠다 하는 분이 있지만 삼성전자를 내 전재산을 연끌을 해서 삼성전자에 빚내서 투자한다 이런 분도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삼성전자 자체가 그만큼 인덱스 역할로서 또 그리고 우리가 반도체에서의 벤치마크를 계속 제공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는 오늘 내일까지 상승한다. 일단 FOMC가 있기 때문에 특별한 얘기가 안 나왔다 하더라도 잠깐의 쉬어가는 텀은 필요하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저는 목표가 일단 1차 목표가로 8만 4천 원 제시를 드리겠고요. 손절가는 7만 1,500원 제시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셨다시피 FOMC 회의가 있잖아요. 네. 인덱스 역할을 한다라고도 말씀해 주셨다 보니까 사실 오늘은 이 이슈의 급등이 나왔다고 하더라도 시장 전반적인 분위기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럼 그런 변동성을 이용한 매수라든지 아니면 갖고 계신 분들도 이런 조정을 그래도 참고 견디면서 끝까지 끌고 가자라고 보시는 걸까요? 일단 지금 FOMC가 걱정되는 게 사실 결과는 나와 있죠. 금리 동결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지금 일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본이 지금 마이너스 금리를 해제를 했다라는 거는 본격적으로 지금 수출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엔화 강세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일본 자체에서의 내수 경제 활성화 그리고 경제 선순환 이거를 계속 잡겠다라는 건데 지금 이 빌미가 원래 사실 4월에 나올 걸로 해서 전망을 하는 전문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
공약에도 당장 3월부터 시작이 됐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기시다 총리가 지금 한국에 지금 방한을 해 있죠. 윤석열 대통령과 지금 함께 지금 회담을 나누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까지 본다라고 했을 때는 반도체 부분이 마냥 삼성만 올라간다라고 보기엔 좀 제한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말씀드린다면은 지금 연준에서의 포지션들, 금리 동결에 대한 부분들은 분명 필요는 하겠지만은 지금 점도표 수정에 대한 부분들까지 감안했을 때는 변수가 너무 많다는 거죠. 네. 그래서 보유하신 분들이 만약에 지금 내가 너무 불안하다. 그럼 매도하시고 뭐 금리 이제 조만간 내릴 겁니다. 이거는 이미 지금 시장에 선 반영된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라리 삼성전자를 그럼 전량 매도를 하시든지 그런 전략을 필요하겠지만 저는 오히려 그게 어리석은 행동이라고 봅니다. 단기적인 거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자 정도로 요약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1위 삼성전자까지 알아봤습니다. 5위부터 1위까지 투자 포인트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네, 오늘 베스트 댓글 선정하는 날입니다. 오늘 한경 구독권, 그 한경 매거진 구독권 당첨자, 바로 골드 여신님입니다. 축하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은 김덕구 변영인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